이번 세션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IoT 쪽 분야가 굉장히 랜드스케이프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서비스 레이어 관점에서 그 세계 8개 표준화 기구가 사실상 표준화 기구로 모여서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에 탄생한 그 원엠템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엠템에 대해서 하나의 차별성을 부여한다면 그 세계의 지역적인 표준화 기구들이 독자적인 표준화를 하지 않고 하나의 전 세계적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하에 같이 모여서 세계 단일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원엠템에 이제 나오게 된 취지인데요. 기존에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 버티컬 도메인이 있죠. 그 스마트 그리드나 헬스케어나 뭐 스마트폰, 스마트카 다양한 버티컬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버티컬 도메인들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 하나만을 만들자라는 것은 그냥 플랫폼의 파편화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플랫폼을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뭐 유지보수라든지 이거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굉장한 노력과 공수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엠템이라는 것은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선생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 버티컬 어플리케이션들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버티컬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 중에서도 공통적인 요구사항들을 뽑아내서 그 공통적인 기능을 응집시켜서 만든 공통 서비스 계층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원엠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엠템은 지금 탄생은 2012년 7월 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 3년 전에 한 7개의 지역 표준화 기구들이 이제 결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TA이고요. 미주에서는 아티스나 TIA, 유럽에서는 엣지, 뭐 일본은 아리우나, DPC, 뭐 중국의 CCSA, 뭐 이런 지역 표준화 기구들이 같이 모여서 파편화된 플랫폼을 만들지 말고 하나의 공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하에 모여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작된 결과로 이제 거의 한 2년 6개월 이후에 올해 초에 2015년 1월에 원엠템 표준 릴리즈 1이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8월을 목표로 해서요. 릴리즈 2 지금 개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이제 인도 쪽 SDO가 합류를 해서 지금은 현재는 8개의 주요 기관이 같이 조인해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준화 기구에는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멤버사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현재 원엠템 표준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멤버사들은 약 200여 개의 멤버사가 가입이 되어 있고 원엠템 조직 기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상위 기구에는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해서 전체적인 원엠템의 단체 운영과 예산을 관리를 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스티어링 커미티가 있고요. 그 하위에 테크니컬 플래너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원엠템 규격을 승인하고 원엠템 릴리즈를 관리하는 그 기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실제적으로 원엠템의 규격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는 워킹 그룹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편화된 플랫폼을 방지하고자 하나의 공통적인 IoT 환경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응집시킨 IoT 공통 플랫폼을 이제 원엠템에서 표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한 관점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레이어 관점을 본다면 이 하위에 뭐 커넥티비티를 해결해주는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들웨어 계층인 서비스 레이어, 그 서비스 관점에서 버티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이제 아키텍처 모델을 다른 뭐 표준화와 상당히 유사하게 레이어드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원엠템은 이 중간에 서비스 레이어의 플랫폼에 집중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버티컬 도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양한 버티컬 도메인들의 유즈 케이스를 처음으로 취업을 했을 때 한 50여 개의 유즈 케이스가 모였고요. 그 유즈 케이스에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뽑아내보니까 200여 개의 요구사항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200여의 요구사항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각각을 분류해보니 원엠템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공통 서비스 기능은 한 12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쉽게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능,
보안적인 기능, 다수의 장치들을 같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룹 매니지먼트 기능, 위치 기반 로케이션 기능이라든지 디바이스의 펌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그 다음에 모니터링, 진단과 같은 것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이런 다양한 12가지 공통 서비스 기능들을 지금 원엠프에서는 도출을 해서 이 기반으로 표준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하이레벨 아키텍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서비스 레이어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이 중간에 있는 서비스 레이어 도메인입니다. 이 서비스 레이어에는 CSE라는 Common Service Entity라는 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Common Service Entity라는 게 바로 원엠PM의 핵심 아키텍처 부분이고요. 이 Common Service Entity가 제공하는 12개의 공통 기능을 Common Service Function 블록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12개의 기능들을 커먼 서비스 엔터티를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 다른 커먼 서비스 엔터티와 연동이 돼서 전체 IoT 환경을 꾸밀 수 있다라고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논리적으로 일단 모델링을 했고 이 논리적인 모델링을 바탕으로 피지컬하게 매핑을 해보면 여기 가장 왼쪽 부분에 있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드가 돼갖고 어떻게 보면 종단의 단말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들로드는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여러 가지 하나의 인프라 도메인 내에서 미들로드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드를 관리하기 위한 그 서비스 관점의 인프라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피지컬하게 매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키텍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그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앞에 있는 12개의 공통 기능 블록들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것인가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리소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리소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하나의 리소스, 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웹에 접근하게 되는 그 웹 URI 기반으로 우리가 웹에서 접근을 했을 때 해당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와 같이 원엠템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은 하나의 URI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고 그 URI 기반으로 웹에서 그 간단한 create, read, update, delete와 같은 이런 프로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서비스를 원엠팀 플랫폼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간단한 아키텍처 모델을 갖고 있고 인터페이스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리소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체크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원엠팀 플랫폼은 CSA 베이스라는 어떤 루트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어키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리 리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종단에 위치하는 노드의 예를 템퍼러처 센서와 휴미디티 센서를 두고요. 그 상위에 홈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홈 게이트웨이 기반으로 그 템퍼러처 센서와 휴미디티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홈 게이트웨이의 그 아키텍처 모델의 가장 루트 트리 위치에 하고 있는 CSE 베이스 루트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템퍼러처 센서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휴미디티 센서의 데이터를 취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드 메시지를 기반으로 리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원엠템 아키텍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아키텍처 모델이었고요. 그 아키텍처 모델을 바탕으로 원엠템은 서비스 레벨의 메시지 프로토콜을 정의했습니다. 이 서비스 레벨의 메시지 프로토콜을 정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 원엠템이 아닌 그런 메시지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는 많은 표준 어떤 프로프라이트한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원엠템에서는 그런 솔루션들을, 프로토콜들을 차용을 해서 이 바인딩을 하자라는 컨셉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원엠템 레벨의 메시지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3개의 프로토콜 바인딩 규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과 FOAP, 그다음에 MQTT 프로토콜 바인딩을 현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프로토콜 쪽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XMPP라든지 DDS라든지 이런 외부 프로토콜들을 새롭게 바이딩을 하게 된다면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큐리티 쪽은 현재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엔터티를 커먼 서비스 엔터티라고 해서 CSE라고 말씀드렸는데, 커먼 서비스 엔터티와 커먼 서비스 엔터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채널을 시큐어하게 보호하고 인증을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토콜 1MTM 스펙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MTM의 아키텍처 모델이 리소스 기반의 아키텍처 모델인 것처럼 그것을 기반으로 리소스에 대해서 외부의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을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 쪽에 표준이 지금 보안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치 관리 쪽입니다. 장치 관리라는 거는 디바이스에 대한 펌웨어나 뭐 디바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뭐 배터리에 대한 모니터링, 뭐 메모리 모니터링,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단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디바이스 장치 관리 쪽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지금 1MTM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포럼 같은 이미 파워풀하게 장치 관리 쪽으로 특화돼서 표준화를 수년간 진행해온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1MTM에서는 이런 장치 관리를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을 표준화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1MTM에서는 리소스 기반의 그 외부로 오픈할 수 있는 제너릭한 인터페이스와 리소스만 표준화를 했고요. 그 하위에 그 1MTM 리소스와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의 프로토콜, 오마 DM이라든지 오마 라이트 리트엔트라든지 브로드밴드 포럼에서 표준화한 BWTR069와 같은 그런 프로토콜과 바인딩을 하는 규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치 관리 쪽으로는 1MTM은 제너릭한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했고, 그 하위에는 바인딩을 통해서 장치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MTM이 거의 2년 반 여간의 표준화 작업을 마치고 릴리즈 1을 올해 초에 공개를 했고요. 그 릴리즈 1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표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사항하고 아키텍처,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 프로토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TTP, POAP, MQTT와 같은 바이닝 프로토콜, 그 다음에 시큐리티 솔루션, 그 다음에 장치 관리 기반의 오마와의 그 바인딩, 그 DBF와의 바인딩, 그 다음에 서비스 컴포넌트와 같은 이 11개의 표준 규격을 올해 1월에 릴리즈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릴리즈 1에 대한 유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펑션들을 넣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릴리즈 내년 7월 내지 8월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릴리즈 2를 위한 지금 현재 23개의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표준 규격은 아니지만 기술 보고서 관점에서 테크니컬 리포트를 다음과 같은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유즈 케이스를 취합하고 1MTM 초창기에는 다양한 SDO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키텍처들을 수집을 해서 어널리시스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솔루션이 무엇인지 스터디를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스터디를 기술 보고서를 지금 본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릴리즈 1 이후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까지 1MTM 테크니컬 플래너리가 약 20회 정도 개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릴리즈 1이 공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릴리즈 2에 대한 기능들을 모으는 워크아이템 작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요구사항, 릴리즈 2를 위한 신규 요구사항들에 대한 정의 작업이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1월 미팅 TP20일에서 아키텍처에 대한 개발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프로토콜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내년 7월 내지 8월에 릴리즈 2를 공개하려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즈 2에는 과연 어떤 릴리즈 1과의 차별점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MTM이 공통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많이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거꾸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다양한 그 버티컬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버티컬들이 요구하는 특화된 기능을 원MTM 플랫폼에서 좀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홈도메인 이네블먼트라는 그 새로운 워크 아이템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홈 도메인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워크 아이템이고요. 대표적인 거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원MTM 플랫폼만 가지고 뭐 서로 데이터를 가지면 과연 그 원MTM 메시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상에 올라오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로파일까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MTM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그 홈 가전기기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맞추자고 하는 홈 어플라이언스 인포메이션 모델 작업들이 대표적으로 홈 도메인에서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쪽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도메인 쪽에서는 이제 히타치하고 후아웨이, 중국 후아웨이 쪽에서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라포처를 맡고 있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로 공장 도메인에서 리얼타임 이더넷이나 이런 파이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어떻게 게이트웨이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 기반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기능들을 넣자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보안도 이제 포파이어 보안이 제공됐다면 이제 엔드-투-엔드 보안에 대한 확장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MTM 기반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하나도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IoT에 혼잡한 그런 그 표준 개발 상황에서 원MTM은 이제 원MTM 기반으로 OIC라든지 라이트웨이트 M2M이라든지 3GPP의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올조인 이런 여러 개의 표준화 개발물들과 인터워킹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MTM 기반의 다른 표준들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양을 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서 이제 릴리즈 2를 위한 그 피처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도메인 워크가 있는데요. 인더스트리얼 쪽에서는 히타치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주요 요구사항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손실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공장 데이터들을 그대로 위에 인프라 서버로 올리기에는 그 다름만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정책을 설정을 해서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지금 현재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QoS 모니터링 쪽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요구사항 단계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아키텍처 정리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릴리즈 2를 위한 주요 사항으로는 이제 인터워킹입니다. 인터워킹은 원MTM 기반의 다양한 오마라든지 IETF라든지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바인딩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OIC라든지 올CM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버티컬한 산업 표준들을 서로 인터워킹해서 하나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IRC라든지 이런 쪽의 리아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ITUT 쪽으로는 지금 원MTM은 전 세계 8개 표준화 기관들이 모여서 개발한 사실상 표준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표준화는 아니죠. 그래서 이 ITUT와 같이 3GPP의 모델인데요. 원MTM에서 표준화된 결과물을 ITT하고 인도스를 맺어서 어떤 부담을 찍는 이런 공적인 표준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절차를 이제 밟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현재는 릴리즈 1 이후에 상호 연동성 테스트 행사가 이제 올해 9월에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 9월에 그 각각의 업체들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유럽이라든지 시스코 이런 미국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각각의 개발 원MTM 표준 규격을 보고 개발한 결과물들을 서로 연동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역으로 원MTM 표준에 제안을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지금 현재 오픈소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 쪽의 라스라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OM10, 그다음에 프라운호퍼 쪽에서는 오픈NTC, 그다음에 저희 테스트에서 오션이라는 얼라이언스 만들고 오픈테스트를 원M10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시스코는 오픈데이라이트라는 ITD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지금 원M10 기반에서 나오고 있다. 동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커머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이오티, 후아이, 에릭슨, 퀄컴, 인터디지탈 이쪽에서는 이런 원M10 기반의 플랫폼을 사업화하고 있는 관심이 많아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원M10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